조선시대 노비가 왕의 총애를 받을 확률 사실상 0%였습니다. 양반가 교수도 아니고 이름조차 기록에 남지 않는 궁중 하녀가 왕 바로 곁까지 올라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낸 여자가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 궁궐 한쪽에서 매일 새벽부터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국노비, 조선 신분제의 가장 바닥이었죠. 손은 갈라지고 등은 휘고 하루 종일 일해도 누구 하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무기계약직도 아닌 일용직 3년차 같은 삶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 뭔가 달랐습니다. 자기 일이 끝나면 옆 사람 일까지 도왔거든요. 힘든데도 웃었고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직장 내 인간관계 말렙. 이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소헌왕후, 세종의 정비이자 궁중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소헌왕후가 이 여인을 자기 곁으로 불러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현장 직원이 회장 비서실로 발령난 거예요. 국노비에서 왕비의 시녀로. 첫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왕비 곁에서 일하게 된 이 여인, 여기서도 똑같았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왕비가 말하기 전에 필요한 걸 먼저 챙겼거든요. 차가 식기 전에 새로 나오고 왕비가 피곤해 보이면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소헌왕후는 점점 이 여인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세종이 이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였을까요? 미모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세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바쁜 왕이었거든요. 한글 창제, 과학기술 개발, 국방, 외교. 하루가 48시간이어도 모자랄 사람이었습니다. 당뇨에 안질의 피부병까지. 몸은 만신창인데 나라실은 끝이 없었죠. 신하들은 매일 간원이고 왕비도 왕실 살림에 바쁘고. 세종은 사실 굉장히 외로운 왕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야심도 없고 가문의 이익을 대변하지도 않았죠.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조용히 곁에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 전용 멘탈 케어 담당이었던 겁니다. 세종은 점점 이 여인에게 마음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양반가 출신 후궁들 입장에서 보세요. 명문 집안에서 간택되어 들어온 자신들을 제치고 노비 출신이 왕의 총애를 받는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궁중 정치가 시작됩니다. 뒷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주술로 왕을 홀렸다. 조선시대의 이런 소문은 그냥 가십이 아닙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완벽한 프레임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재밌으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누가 봐도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노비 출신 여인이 양반 후궁들의 조직적인 공격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게임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소헌왕후가 직접 나선 겁니다. 내가 오래 지켜본 사람이다. 이 아이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궁중 최고 권력자가 직접 보증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왕비가 노비 출신 여인을 감싸다니. 조선 궁중 역사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후 이 여인 신빈 김씨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세종의 후궁으로 정식 책봉된 거죠. 그리고 6남 2녀를 낳습니다. 세종의 자녀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예요. 결국 종이품수기에서 정일품 빈까지 올라갑니다. 왕비 바로 아래 자리. 국노비였던 사람이 조선 왕실 최고 서열의 후궁이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입니다. 신빈 김씨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소헌왕후를 끝까지 부모처럼 섬겼고 궁중 사람들에게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궁중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출신은 낮지만 인성은 왕비와 같다. 조선판 신데렐라는 유리구두가 아니라 태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빈 김씨의 후손 중에서 훗날 조선의 왕이 나옵니다. 철종이 바로 신빈 김씨의 아들 밀성군의 후손이거든요. 노비의 피가 왕좌까지 닿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